마이클 크라이튼 원작의 SF 영화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에는 지구의 전염병을 창궐시키는 끔찍한 우주 바이러스가 등장하는데요. 놀랍게 과학계에서도 많은 전염병이 우주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생명체의 기원편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그 배종 발달설, 일명 그 판스페르미아 가설을 토대로 그 프레드 호일과 그 찬드라 위크라마싱이 그 1979년에 저술한 우주에서 온 질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러 SF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 발달설, 즉 그 판스페르미아는 지구의 그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왔다는 가설이라고 말씀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드 호일과 그 찬드라 그 위크라마싱도 이 가설을 토대로 그 전염병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주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 책 제목이 바로 그 1979년 발간한 우주에서 온 질병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단순히 그 2003년경 유행했던 그 전염병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라 그러죠? 예. 그 이야기만 하셔서 몰랐는데 오래전에 이미 외계 전염병 주장을 하는 책이 출간됐었군요. 맞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이 프레드 호일은 2001년에 이미 사망하셨고요. 같은 공저자인 그 찬드라 위크라마싱이 그 2003년에 그 랜셋이라는 저널에 기고한 그 주장을 소개시켜드린 거죠. 제목부터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네. 그럼 그 이 책은 대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우주로부터의 질병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전염병 발생이 그 우주와 이제 그 해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유래한 그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그 외에 뭐 기타 생물학적 병원체에 의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 해성 충돌이라든지 뭐 우주에서 미생물을 운반하는 여러 유성을 통해 이렇게 항성 사이에서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우주 현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뭐 악명을 다퉜던 뭐 천연두나 뭐 콜레라 뭐 그 외에 뭐 여러 인플루엔자 뭐 감기 같은 거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생명의 기원 자체도 이 외계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 사스가 그 외계에서 왔다는 주장도 매우 황당한데 뭐 일반 감기나 천연두, 콜레라 같은 것들도 우주에서 왔다고요? 근거는 가지고 하는 주장입니까? 일단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죠. 그 과학자들인데 일단 이 두 저자는 이 성간 먼지의 특성과 이제 구성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가설을 세운 건데 사실 이 성간 먼지에 관해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천문학자들에 의해 많은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런 이제 가스와 먼지 구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을 하게 되자 저런 가설들은 이제 하나둘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 두 저자는 포름알데히드 분자를 이제 기반으로 한 고분자 구성의 존재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1974년에 이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성간 공간의 일부 먼지가 대부분 이제 탄소와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이라는 이제 가설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또한 이 그 포름알데히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고분자 화합물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추가로 이 두 사람은 자외선 소멸 흡수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환 방향족 화합물의 식별을 시도를 했고 결국 이거를 통해 우주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분자. 이게 뭔데 우주에서 발견을 시도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PAH라고도 하는데 이 여러 개의 그 방향족 고리로 구성된 그 유기 화합물의 한 종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초의 생명체에 필요한 어떠한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럼 이것에 생물적이지 않은, 즉 비생물적 합성에 필요한 출발 물질로 논의되는 게 바로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거든요. 그 최초의 생명체에 필요한 출발 물질이면 그 저들의 주장이 아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요. 그래서 저 두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먼지와 이제 가스구름의 이제 전체 분광 데이터를 보니까 건조된 박테리아의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추측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인플루엔자나 이제 감기와 같은 질병이 우주에서 발생을 하고 소위 그 병원성 패치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제 지구에 막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표준 다윈주의 모델,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진화 과정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병원체 형태의 유전 물질이 이 진화 엔진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해요. 즉 진화는 이 지구상의 환경이 아닌 외계의 영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프레드 호일은 저번 그 정상우주론 편에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그 너무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다윈주의 모델까지 부정하시고요. 고집도 장난 아니신 것 같던데. 예, 고집 굉장히 세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뭐 정상우주론도 끝까지 포기 안 하시다가 뭐 나중에 포기를 했지만, 아무튼 말씀처럼 이 프레드 호일은 2001년 사망할 때까지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찬드라 위크라마싱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이러한 견해와 신념을 꺾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2003년 5월 24일 아까 말했던 그 랜셋이라는 그 의학 저널에 그 밀튼 웨인라이트와 그 제이언트 날리카가 이제 공동으로 서명한 위크라마싱의 가설을 이제 게재를 했어요. 의학 저널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 사스, 이 사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저널 그 랜셋은 이후에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3가지 답변을 발표하면서 이 가설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 위크라마싱의 주장에서 언급한 이 실험의 품질에 대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온 지구촌이 전염병으로 예민한 시기에 저런 주장을 하니 당연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선을 넘는 주장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프레드 호일 같은 분은 에이즈도 외계에서 온 거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너무나 이 목적이 분명해 보여서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생화학 병기로 개발하던 것이 무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해성들이 이제 지구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시기에 지구에서는 동시에 새로운 질병이 주기적으로 막 지구에 창궐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이에요. 해성이 지나갈 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1918년 그 1차 대전 말기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도 이 유성우와 동시에 발생을 한 거고, 이게 다 그 외계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신 분들인데 뭐 사스 정도가 되시겠습니까? 황당한 소리긴 한데, 근데 어차피 이게 아예 근거도 없는 소리는 아니고, 뭐 저희도 작년에 그 관련 영상 많이 올렸지만 요즘 뭐 우주인이 뭐 로봇이나 뭐 기계 종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 외계인과 관련된 SF적 상상력을 동원한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 이런 주장에 비하면 차라리 이 가설이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국제 우주 정거장 ISS 네. 거기서 지구상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미생물이 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지구 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우주 비행사는 그 ISS에서 이제 뭐 면봉으로 이제 채취를 했는데 발사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박테리아가 이제 생성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뭐 배종 발달설이나 이 우주에서 온 뭐 질병에 대한 실제 증거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인정된 사실입니까? 프로예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그런 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ISS에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우주로 보내면서 수많은 지구상의 박테리아가 이제 불가피하게 같이 보내졌을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주장은 이제 그냥 단순 해프닝이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냥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단지 그냥 우주로 보내진 그냥 지상의 오염 물질을 닦아냈을 뿐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좀 애매모호한 주장들은 제쳐두고 우주로 인한 질병이라는 개념 이 자체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병원성 미생물과 이 바이러스는 그들이 파괴하는 이제 인간과 같은 생물체에 대한 친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세포 기계를 조종을 해서 자신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바이러스들은 이미 수십억 년에 걸친 그 진화의 결과인 이런 지구상의 생명체의 특정한 화학적 성질에 절묘하게 적응되어 온 거예요. 근데 DNA가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외계세계의 유기체가 우리 세포를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집의 열쇠가 저 멀리 뭐 티베트 고대 사원에 있는 정말 신비한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그 바이러스에 관한 그런 과학적 사실도 존재하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다뤘던 그 이제 기계 우주인 편에도 많이 등장하셨던 그 세티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 세스 쇼스탁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시죠? 예. 이 세스 쇼스탁이 또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구에서 유래하지 않은 저러한 생물의 일부로 인해서 정말 뭐 지구상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맞을 확률은 이제 매우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무서운 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주에서 온 우주 침입자일 가능성이 없고 그저 우리의 지구인의 동료일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때를 보면은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도 이제 이 가설이 뭐 꽤 유행을 했는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긴 가장 최근에 터진 팬데믹 사건이다 보니까 저 외계 전염병 가설 이야기가 또 등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에 신비하고 워낙에 그러다 보니 여러 음모론도 나돌았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공상과학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그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그 기생수 그레이 같은 드라마 말이죠. 예. 저는 그 이와키 히토시 원작의 그 만화책을 예전에 그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작이 어떻게 보면 이 가설과 좀 유사한 점도 있기는 하지요. 우주에서 인간에 기생하는 생물이 등장한다는 점과 그리고 여러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이 그렇죠. 하지만 그 사실 거기 등장하는 그 기생충이 그 인간의 전염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뭐 여러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많은 다른 SF 작품들은 저희가 또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지구의 생명이 그 외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뭐 배종 발달설, 즉 그 파스페리미아 가설과 더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나 뭐 애니메이션 가리버 같은 것들은 그 배종 발달서가 더 연관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존 카펜터 감독의 1982년작, 뭐 2011년에 한번 리메이크도 됐던 그 더 싱은 어떨까요? 아니 뭐 그 작품도 그 외계 물체가 이제 인간을 숙주로 삼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을 복사해서 이제 인간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상의 공포를 다룬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실제 전염병처럼 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요. 그럼 뭐 이 가설과 비슷한 또 다른 생각나는 작품 있으신가요? 저희가 언급했던 이 책 그 우주에서 온 질병보다 먼저 선보였던 그 1971년작 영화 그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이요? 어떤 작품입니까? 좀 생소한데. 이게 그 쥐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마이클 크라이튼의 1969년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지구가 멈추는 날,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이제 스타트렉 모션 픽처 등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쥐라기 공원의 마이클 크라이튼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9년 소설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1971년 영화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은 애리조나주의 이제 피드먼트라는 그 인구수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인구수 48명의 작은 산골 마을 근처에 인공위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원인 불명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위성을 회수하려고 한 군인들마저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외계의 생물학적 위기에 대처하는 그 와일드 파이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획의 멤버들을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로 돌아온 후 인간에게 막 급속하고 치명적인 그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그 치명적인 외계 미생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주로부터의 질병의 내용과 좀 많이 유사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이게 TV 2부작으로 리메이크되어서 국내 영화 채널에서 그 안드로메다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방영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쥐라기 공원은 제가 그 어렸던 시절이던 그 1990년대에 유행하던 소설인데 그 이미 마이클 크라이튼은 1960년대부터 그 소설을 쓰셨던 작가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소설가이자 이분이 원래 또 의사예요. 의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독한 그 영화 코마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의료사고를 다룬 내용인데 굉장히 그 치밀하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뭐 이분 그 마이클 크라이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에 나오는 스트레인은 균주, 즉 특정한 종류의 미생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홍콩 독감의 병원체는 H3N2라는 그 바이러스 스트레인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진짜 그 우주로부터의 질병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긴 하네요. 예. 혹시 이 책이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베낀 거 아닙니까? 소설이 더 먼저 출간되기도 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프레드 호일과 찬드라 위크라마싱은 나름 많은 연구를 거쳐서 내놓은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레드 호일은 이미 1950년대에 검은 구름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런 내용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책 그 우주에서 온 질병은 그 지구의 생물학이 정말 이제 실제로 더 넓은 우주로부터 이제 고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우주가 이 태양계 사이에서 이 생명의 이동을 전달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이제 촉발시킨 이런 시발점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1979년 출간돼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책 우주로부터의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